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7일 오후 4시 57분입니다. 오늘 오후 광주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하는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감기 그리고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합니다.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광주 사태 때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기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광주에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한 번도 나간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광주에서 헬기 조종사들이 기총 사격을 했느냐 하는 이게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작년에 이 재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어떤 발표를 했느냐 하면은 기총 소사가 있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 보고서 원본을 구해가지고 자세히 분석을 해가지고 작년 10월로 월간조선에 실었습니다. 오늘 이 기사를 다시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았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광주 헬기 조종사들의 정은록 입수. 5.18 광주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투입됐던 헬기 조종사들입니다. 헬기 육군 항공대의 헬기 조종사들을 한 20명 될 겁니다.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과거 한 20년 전에도 또 면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2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그중에 단 한 사람도 민간인들에 대한 헬기 기총 사격이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보고서 어디를 봐도 기총 사격을 당해서 다쳤다 죽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목격자들의 증언은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격자들의 증언은 저는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국방부 산하의 재조사위원회가 결론은 사격이 있었다. 기총 사격이 있었다. 천인 공로할 양민 학살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따로 보고서 따로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 발표를 이 보고서를 잠시 보류하고 재조사를 시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가지고 송영무 장관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것이 국가 단위에서는 이게 사실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게 번역돼서 나가면은, 영어로 번역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은 민간인을 향해서 기총소사를, 헬기로 기총소사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국군에 대한, 국군을 그냥 나치 군대처럼 학살 집단으로 만드는 보고서를 국방부가 했는데 문제는 그게 사실에 기초하면은 괜찮습니다. 사실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사실이라는 심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조사를 지시했으니까 그 방향으로 맞춰준 것이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재판장이 국방부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기총소사가 있었다. 그런데 왜 전두환 대통령은 기총소사가 없었다면서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유죄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얼마나 이 부분이 심각하게 다루지느냐. 즉 광주 헬기 조종사들을 정인으로 다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 조사와는 별도의
재판장의 조사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광주에서 재판을 한다는 이 점에서 예컨대 이 헬기 조종사들은 이 기사를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쐈다는 조종사도 맞았다는 사람도 없는 보고서, 추리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도 아니고 땡땡땡. 헬기 사격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헬기 공중 사격 시 발생한 탄원의 밀집도가 반경 1m가 안 되는 좁은 범위 안에서 수십 발의 탄원이 생기도록 밀집 사격을 할 수 없다. 최해필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이분은 조사위원이었습니다. 조사위원 중에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출동했던 최모 31항공단 506 항공대대 작전과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칸포가 예를 들어서 맞았다. 어디 땅에. 그것은 상상 초월할 사람이 죽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실제로 사격을 하라는 상부의 명령은 있었어요. 그런데 조종사가 현장에 출동해 보니까 도저히 사격을 할 형편이 안 된다 해서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서면으로 명령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서면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또 한 사람은 이 공수 11여단을 폭도로 오인을 한 이 교도대에서 사격을 해가지고 11명인가? 1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공수 11여단에서는 아, 이게 폭도가 우리를 쏜다 해가지고 헬기를 불러가 사격을 하라 했더니 헬기 조종사가 가서 위에서 내리다 보니까 그게 광주 교도대, 그리고 광주 교육생들이 쏜 거다. 그럼 안 됩니다 해가지고 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현장에 출동한 조종사들의 의견이 존중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성 재판으로 흘러서는 참 나라의 불이행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한 게 1988년입니다. 30년이 흘렀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퇴임한 이후에 야당 언론의 집중적 공격을 받아가지고 퇴임한 그해 가을에 백담사로 일종의 자진해서 귀향을 갔습니다. 그 백담사에서 한 2년 있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1989년 12월 31일 국회에서 80년대를 마무리하는 정언까지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회에 나와서 정언을 했습니다. 그때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이런 분들이 합의를 했어요. 이걸로 50 문제, 광주 사태 문제 다 끝낸다. 합의하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에 비자금 사건으로 몰리니까 느닷없이 5.18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묻어두기로 했던 12.12 사건, 광주 사태를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법치 역사상 참으로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른바 역사재판을 받고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구속이 되고 그때 광주 사태 문제가 이제는 광주 사태를 진압한 쪽이 내란이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진압한 사람이 내란이다. 진압 자체가 내란 행위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또 감옥에서 2년 살다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박근혜 정부 때 또 벌금을 다 미납했다 해가지고 또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살고 있는 집까지 지금 공매처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또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헬기 기총사격이라는 과거에 헬기 기총사격에 대해서
여러 번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은 헬기 기종사격이 없었다. 목격자 증거는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정권이 밀어붙이니까 이렇게 정권에 맞는 결론을 재조사위원회가 냈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하면은 저는 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80대 후반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떻게 처리될지 아주 걱정이 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대를 잘 관리한 사람입니다. 집권 과정에서는 유혈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하는 기간 동안에 경제를 잘 관리해가지고 무역 흑자를 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IT 산업의 기반을 만들어서 오늘 대한민국이 수출 6등하는 나라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이 있고 1980년대의 10년 동안은 연평균 10.1%의 경제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6.29 선언을 통해서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직선제 개헌을 해가 정권을 평화적으로 넘겨주고 떠났습니다. 이분이 물러날 때는 민주적 대통령으로 바뀌어서 물러난 사람입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퇴임한 이후에 한 번에 끝내야지. 정치 보복을 하더라도 이게 치사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려면 한 번에 딱 끝내고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에서 편히 살도록 해야지. 이렇게 퇴임한 이후에 30년 동안 이렇게 괴롭히는 게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이 밤에 진만원 씨가 저에 대해서 허위 주장을 유포하는 데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명을 해드리는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진만원 씨가 그동안에 저에 대해서 사실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걸 일체 대응을 안 했습니다. 무시했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달라서 진만원 씨의 말을 사실인 줄 믿고 저를 욕하는 전화도 오고 댓글도 달고 해서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제 제가 이건 최소한의 자위적인 겁니다. 제가 싸움을 건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저한테 싸움을 걸었고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제가 불가피하게 대응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오늘 진만원 씨가 말한 걸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비방하는 댓글은 좀 쓰지 않아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 제가 동영상을 올렸더니 진만원 씨가 또 거기에 대한 해명 비슷한 글을 썼는데 여기 글도 또 문제가 있네요. 사람이 다 착각할 수 있고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배운 사람은 남을 비판할 때는 그 본인에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을 칭찬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비판할 때는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니까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오늘까지 저한테 나경원 의원 만난 적 있느냐고 전화 한 번 안 걸어봤어요.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제가 달나라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썼네요. 조갑제가, 존칭 생략입니다. 조갑제가 1월 6일자에 동영상을 통해 내 주장을 반박했다. 사과와 정정을 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뉘앙스로 풍겼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자기는 나경원을 만난 바 없고 김무성을 만난 적도 없는데 진만원이 허위 또는 상상으로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이거는 또 다른 허위 사실입니다. 나경원을 만난 적이 없다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김무성을 만난 적도 없다고? 제가 김무성을 만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제 분명히 김무성을 만난 적이 있다. 그러나 진만원 씨가 주장하는 대로 내가 김무성 의원을 찾아가서 만난 것은 아니다. 여러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갔다. 찾아가서 만난다는 말과 여러 사람과 같이 만난다는 것은 틀린 거 아닙니까? 찾아가서 만난다는 것은 내가 무슨 부탁하러 간다, 구걸하러 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만난 적은 없다. 여러 사람과 같이 만났다고 했더니 이분은 또
김무성을 만난 적도 없는데 김한원이 허위 또는 상상으로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또 허위 주장을 또 한 번 하나 더 붙였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김무성 의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가서 만난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 쟁점 밑에는 제가 나경원 의원을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이 김한원 씨를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1월 4일 나는 내 참모 회원 3명과 함께 오후 시간을 국회 주변에서 보냈다. 그리고 이종명 의원과 함께 2시 30분으로 예약되어 있는 나경원 대표 사무실을 찾았다. 그 자리에서 나 대표는 뜬금없이 서정갑은 북한군 아니라 하잖아요. 지 선생님 혹시 재판에 유죄 판결 받은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었다. 나 대표가 시간에 쫓겨 일어나는 찰나에 내놓은 발언이었다. 그리고 헤어졌다. 유죄 판결 이야기는 서정갑이 나를 폄훼하기 위해 퍼뜨리는 단골 메뉴다. 유죄 판결 이야기는 조갑제도 그의 홈페이지 대문글에 올라 있다. 주제하다시피 조갑제와 서정갑은 한조가 되어 김한원과 김한원의 연구 결과를 이기고 다닌다. 뭐 이건 주관적인 이야기니까 그렇다 치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나는 이종명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 이 의원은 바로 그날 나경원을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조갑제와 서정갑을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이에 나경원은 그렇다고 말했다 한답니다. 이 사실과 두 사람들의 5.18 호위무사 행실들을 연결해 보면 추측이 나온다. 5.18 호위무사가 뭘까요? 제가 5.18을 비호합니까? 저는 광주 사태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글을 쓴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썼느냐? 바로 광주 사태 취재한 날부터 썼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 5월부터 쓴 거죠. 벌써 39년이 지났네요. 책을 2권이나 쓰고 저는 5.18 호위무사가 아니라 5.18 진실 호위무사쯤 됩니다. 5.18의 진실은 제가 가장 먼저 가장 종합적으로 파악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1988년 50 청문회, 이 광주사태 청문회 때 제가 썼던 기사가 가장 많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인용되었습니다. 특히 공수부대의 입장에서 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광주사태를 취재했지만 투입된 공수부대 입장에서 왜 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취재한 최초의 기자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봤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를 5.18 호위무사라고요? 제가 5.18 호위무사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과 두 사람들의 5.18 호위무사 행실들을 연결해 보면 많은 추측이 나온다. 이 두 사실을 연결지어서 나는 추측을 했고 추측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 추측 내용을 표현했다. 자, 김만원 씨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 수긍을 했습니다. 추측을 했다고 했습니다. 추측을. 무슨 추측을 했느냐? 내가 김만원 씨에 대해서 비판적이니까 나경원 의원을 만나가지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추천하지 말라고 추측을 했다는 겁니다. 왜 추측을 합니까? 확인을 해야죠. 저 전화번호 다 알려져 있는데 저한테 전화하면 안 됩니까? 과연 나경원 의원 만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어제 그러면 추측을 했으면 추측이라고 써야죠. 그것도 아주 위험합니다. 상대방한테 확인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추측이라는 전제를 해가지고 비판하는 것도 문제인데, 근데 발언하고 더구나 여러 사람 있는 대중강연에서 저를 비판한 거 보면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경원 의원에게 들은 팩트가 조갑제가 나경원 의원을 만났다라고 이게 팩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정해놓고 이제는 추측이라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뭐 이건 난 높게 평가합니다. 높게라기보다는 뭐 인정한 거니까 추측. 이건 내가 잘못 썼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은.
추측을 전제로 추측 내용을 표현했다. 추측을 전제로 추측 내용을 표현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 잘못 판단했다. 그리고 그동안 올린 기사 다 지우고 동영상 다 지우겠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해명문을 내면서 또 다른 허위 주장을 하나 덧붙이고 추측을 했다고 뭐 하는데 좋습니다. 추측했다는 이 표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니까 그것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허위 주장, 나는 김무성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는 이 허위 주장은 또 한번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지만원 씨나 지금 광주 사태에 북한군이 600명이 들어왔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그 주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험한 말을 합니까? 왜 자신의 주장을 겸손하게 진지하게 설명하면 되지. 자신의 주장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사람을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되죠. 왜 화를 냅니까? 더구나 600명의 북한군이 광주 사태에 들어왔다는 국가의 공식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광주 사태에 대한 조사는 국가적 조사가 한 5번 있었어요. 1980년에 있었고 85년에 있었고 88년 국회에 의해서 있었고 1995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5.18 재판함이 있어요. 5번 있었습니다. 5번. 600명이 들어왔다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에 들어와서 탈북자가 한 사람 내려와가지고 들었다, 카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도 들었어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니까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고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건 믿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당시 우리 국가정보원도 그분이 주장하는 어디에 뭐 광주에 내려갔다가 죽은 사람들의 비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걸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더니 광주 사태와 관계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다 국방부에서 광주 사태 600명 투입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좌파 정부가 아닙니다. 아마 내 기억으로는 김관진 장관이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언젠가는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군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백선엽 장군과 함께 가장 존경받는 유병현 전 합참의장, 바로 한미연합사를 만든 분입니다. 당시에 합참의장이었어요. 당시 합참의장이 광주 사태를 포함한 한국 안보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분이 광주 사태 600명 들어왔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상당히 길게 했기 때문에 기회 있으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광주 사태에 600명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고 싶으면 그건 자유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나 안 믿는다고 욕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안 믿는다고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욕을 하는 대상이 주로 누굽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과 싸우는 사람을 향해서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군에게 총질하는 걸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광주 사태 600명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아마 차분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저보고 자꾸 밝혀라 하는데 나는 이미 밝혔고 책까지 썼으니까 제 책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광주 사태의 조갑제의 광주 사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앞에 이름이 공수부대의 광주 사태인데 나중에 책 이름을 조갑제의 광주 사태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신경질을 낸다든지 자기 의견과 동조하지 않는다고 막 김정은에게 대해서 욕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하는 그런 태도는
나라에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우파 자유진영에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